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프레지 1시간 만에 끝내기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지 1시간 만에 끝내기. 프레지는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 겸 시각예술가 아담 솜너이 피셔가 2001년부터 줌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뭐 피타 할라시 교수가 이거를 만들자고 선택했는데 이런 역사를 사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프레지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프레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라든지 프레지 장점 같은 거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되고 모르는 분들은 찾으면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프레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을 켜시고요. prezi.com을 입력하시면 바로 프레지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와 주십시오. prezi.com입니다. prezi.com으로 들어와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gi.com을 들어오시면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각. 프레지를 새로 만들려면 일단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요. 회원 가입부터 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개인 및 학생용 프레지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죠. 누르겠습니다. 프레지로 가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도 나오고 프레지를 소개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다 넘어가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프레지 시작하기 가장 밑에 프레지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프레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인조이, 프로, 프로 플러스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인조이는 한 달에 10달러, 프로는 20달러, 30달러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퍼블릭 계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인조이 프로 프로 플러스는 돈을 낸 만큼 더 많은 용량과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도 기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퍼블릭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말고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학생 and 교사라는 칸이 있죠. 교육용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이시거나 교사이시거나 그러니까 학교의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한 단계씩 더 업해서 그러니까 인조이가 한 달에 얼마씩 냈었었는데 에듀 인조이는 무료로 에듀프로는 한 단계 낮춘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듀 인조이 라이센스를 선택하세요를 누르면은 여러분이 학교 이메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인증을 받아서 어, 에듀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학생인 분들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퍼블릭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용하기를 누를게요. 무료 이용하기 들어오시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부터 한번 쳐볼까요? 제 이름은 사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은 김. 멋진 이름이에요. 이메일은 이메일 쳤고요. 비밀번호는 1234로 해볼까요? 비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료 퍼블릭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를 하면은 바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이디를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바로 연동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가입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 가입을 처음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아마 프레지 튜토리얼이라는 게 뜨게 될 겁니다.
튜토리얼이 뜨면은 이제 튜토리얼은 잠깐 꺼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하는 거를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pregi.com, prezi.com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개인 및 학생용 프레지로 가기 들어오셔서 제일 밑으로 가시면 프레지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퍼블릭 무료 이용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튜토리얼이 뜨게 되면 튜토리얼은 꺼주시고요. 자, 이 화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런 프레지도 없겠죠? 이 화면이 나오는 데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은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프레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에서 로딩이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듀 라인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지 마크 위에 학사모와 이 연필과 노트가 나오게 됩니다. 에듀 버전이 아니고 퍼블릭이신 분들은 이런 버튼이 없이 그냥 바로 프레지 버튼만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많은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레지에서 제공하는 많은 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디자인해 놓은 것들, 여기에 이제 쉽게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 넣어서 있어 보이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말고 빈 프레지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빈 프레지 시작을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여러분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 프레지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레지 회원가입과 새로 만들기까지 들어왔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지의 기본 원리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흰 화면이 있죠. 흰 화면 원고지 모양, 사각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마치 도화지, 흰색 도화지처럼 이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이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이 캔버스 내에다가 저희가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꾸밀 수도 있고요. 이 도화지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그려 넣고 카메라를 우리가 시점을 옮겨줘 가지고 이것들 패스를 설정해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리고요. 도화지 내에서 내가 앵글을 움직여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준다. 이게 프레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프레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했을 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지 보여줄지에 따라서 우리가 프레지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보여줄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첫 화면을 보시면은 텍스트 추가하기라는 버튼 이제 글씨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빈 프레지를 만들기 누르면은 이 동그라미 프레임에 텍스트 추가하기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텍스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글씨를 넣을 수가 있죠.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했으면 캔버스라고 했죠. 이 흰 부분을 캔버스에 아무데나 좌측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이 하나의 텍스트가 입력이 됐습니다. 밑에 다시 해볼까요? 텍스트 추가하기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하시면 또 나오게 되죠. 텍스트를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도 아까랑 똑같이 이제 취소 버튼이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지에서 기본 동작부터 먼저 볼게요. 이 지금 흰색 부분이 이제 캔버스라고 했잖아요. 이 캔버스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캔버스를 왼쪽으로 클릭하고 좌우로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첫 화면을 벗어나서 빈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잡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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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시면 빈 공간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 공간에서 텍스트를 다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텍스트 추가하기 글자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추가가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빈 공간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넣으려면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시요. 빈 공간을 다시 한 번만 누르면은 취소가 되고요. 내가 입력하기 원하는 부분에 더블 클릭을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ESC를 눌러도 되고요. 이 버튼에서 빈 공간을 원쪽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테마에는 세 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제목 스타일, 부제목 스타일, 본문 스타일이 있고요. 이거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작은 거는 글씨가 작아지는 거고요. 큰 거는 글씨가 커지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색깔이겠죠? 여기서 색깔을 바꿔서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체도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나 그런 툴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크게 이제 차이점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마우스를 텍스트에 갖다 대면 잘 보시면은 자, 방금 한 거는 마우스 휠입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시게 되면은 줌인이 됩니다. 줌인이 되고요. 마우스를 아래로 하게 되면은 줌아웃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이게 바로 프레지의 특징이죠. 줌인, 줌아웃이. 그래서 이 텍스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주변에 하늘색 모양으로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와볼까요? 이 상황에서 이 텍스트를 왼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좌클릭을 한번 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됩니다. 다시요. 텍스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각형, 하늘색 사각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볼까요? 텍스트 수정, 내 컬렉션, 삭제 이런 버튼이 있죠. 텍스트 수정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수정했던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똑같이 되고요. 누르고 텍스트 수정도 됩니다. 다시 선택 모드에서 자, 여기서 4개의 점이 있죠. 4개의 네모 점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말은 잡고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텍스트에 가서 선택을 하고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에 가면은 여기 없던 동그란 점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점을 잡으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워포인트와 크게 다른 점이 없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첫 번째 했던 텍스트 보여주기를 했고요. 무엇을 또 보여줄 수가 있냐면은 이미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시면은 추가 버튼이 있어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가 이 화면, 이 도화지 캔버스 내에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심볼, 유튜브 동영상, 내 컬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추가 이미지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고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 모양 있죠? 손 모양을 잡으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단축키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을 불러오는 것은 불러오기, load, LOAD죠. L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열기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또 열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손 모양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도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심볼 모양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프레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심볼들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프레지에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좋은 점은 가져와 보시면은 배경에 지금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거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끌고 오셔도 되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끌고 오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심볼 모양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추가를 가시면은 화살표, 선, 형광펜 이런 것들이 있죠.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눌러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를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선을 하면은 내가 선을 시작하고 싶은 점을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늘리고 싶은 데까지 가서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형광펜은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 그린 것도 역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돼 있죠. 플러스는 당연히 모양이 늘어나는 걸 거고요.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걸 거고요. 왼쪽 위에 보니까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죠?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같은 경우 화살표도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똑같이 하늘색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그림이랑 다르게 점이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머리 하나, 중간 하나, 꼬리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꼬리나 머리를 잡게 되면은 자유롭게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 움직여도 똑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점을 볼까요? 가운데 있는 점을 잡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아래로 하게 되면은 아래로 휘게 되고 위로 하면은 위로 휘게 되고 이렇게 휘어진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거는 뭔가 얇아지는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여기는 두꺼워지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화살표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두꺼운 화살표, 두꺼운 걸 누르게 되면은 어, 화살표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색깔도 역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또 누르시면은 배경음악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누르시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 PPT 자료를 그냥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프레즈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레즈 내에서 이렇게 배열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파워포인트 내에 이제 이 글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빼서 따로따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차트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같은 경우에 유료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내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나 그런 도표 만드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린 거를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1번부터 끝까지 다 오게 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까 심볼 불려왔던 것처럼 아니면은 잡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죠. 또 그림과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점을 잡으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즈에서 알아야 될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무엇을 보여줄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텍스트, 이미지, 심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런 도형,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모없는 건 다 지우고요. 어떻게 보여줄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잡고 움직여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확대 축소를 해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배치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디에 어떤 이미지를 배치하고 글자를 배치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저씨가 계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좀 줄이고요. 아까 텍스트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빈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넣을 수가 있었다고 했죠. 에그 해볼까요? 에그에서 제목 폰트를 정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글자 크기 바꿀 수가 있다고 했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한글도 됩니다. 계란. 본문을 한번 해볼까요? 계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선도 할 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도 화살표랑 마찬가지로 점이 3개가 생깁니다. 가운데 점을 잡으면은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게 할 수 있고 클릭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작게 한번 해볼까요? 작게. 네. 화면은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할 수 있고 마우스 휠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단축키들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하기죠. 그리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때 Shift를 누르면 이게 여러 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나, 둘, 셋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한 번에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휠을 내리면은 축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변경을 하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프레지에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레임. 왼쪽에 보시면은 원 프레임 뭐 이런 게 있죠. 원 프레임을 클릭하게 되면은 괄호 프레임, 원 프레임, 사각 프레임, 투명 프레임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프레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 프레임이고요. 일단 하나 괄호 프레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프레임 선택을 하고 왼쪽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당하지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F로 시작하잖아요. F를 누르시면은 F 마우스 옆에 한번 잘 보세요. F를 누르시면은 괄호 프레임, 원 프레임, 사각 프레임, 투명 프레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괄호 프레임을 먼저 해볼게요. 괄호 프레임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괄호 프레임이 그 크기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F를 두 번 누르면 이제 원 프레임이네요. 원 프레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프레임도 있고요. 이거는 투명 프레임. 투명 프레임은 뭔가 이제 회색으로 보이죠. 다른 거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은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대시면은 이것도 역시 하늘색 모양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때 클릭을 하시면은 역시 이미지처럼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확대, 축소도 되고요. 여기 잡고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여기서 또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프레임, 원 프레임, 4프레임, 투명 프레임, 뭐 프레임만 제거도 있고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죠.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프레지에서 그 슬라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내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꾸미고 싶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투명 프레임을 그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는 회색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감상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만든 프레지가 실제로 이제 미리 보기로 어떻게 보여질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감상하기 누르시면 이 프레임들은 그냥 남아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빈 프레임, 투명 프레임은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지정을 할 때 이 투명 프레임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ESC를 누르면은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감상하기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SC 누르면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이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 프레임 중에서 괄호 프레임을 이 두 번째 장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줌 아웃하고 프레임 여기 그려져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하늘색 사각형이 생긴다고 했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프레임을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프레임만 이렇게 바뀔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레임에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그림, 심볼, 텍스트, 이미지 상관할 거 없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한 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룹핑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프레임 내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하나의 그룹핑이 된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핑 되는 거를 원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 프레임을 잡게 되면은 이 안에는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클릭을 할 때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Alt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Alt 버튼을 누르고 프레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똑같이 선택이 됐지만 프레임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프레임 내에 속하지 않은 채로 프레임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놓고 그냥 클릭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가 되어 그룹핑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Alt 버튼을 누른 채로 선택을 해서 움직이면 프레임만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투명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투명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투명 프레임을 그려볼게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우리가 투명 프레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아저씨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이 계란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스 설정할 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즈의 세 가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거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거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순서로 보여줄까 그것만 이제 하면은 끝입니다. 프레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프레즈에는 패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스, 경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지 내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텍스트, 프레임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다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패스입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 왼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패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제 감상하기에서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일단 다 제거를 할게요. 자, 이 에디트 모드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패스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패스 설정이요.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패스 설정이 있습니다. 패스 설정을 누르시면요. 뭔가 좀 달라졌죠. 색깔도 달라지고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패스 추가하기.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패스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지나 텍스트나 프레임, 심볼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데에다가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이라는 이 원 표시가 붙은과 동시에 왼쪽에 패스 미리 보기 칸에 추가가 됩니다. 됐죠? 이미지를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왼쪽에 숫자와 함께 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패스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는 자, 이번에 프레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이 아저씨 지금 요 앵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갖다 대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하늘색으로 색칠된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패스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은 이 계란을 확대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저씨와 계란과 이 글자, 텍스트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아까 괄호 프레임을 그리게 됐죠. 이 괄호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괄호 프레임만큼 보여주게 됩니다. 괄호 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4번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계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실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패스 설정이 된 겁니다. 왼쪽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셔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완료 버튼 있죠.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패스 모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패스 순서에 따라서 원 모양의 기호들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감상하기 버튼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전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똑같죠? 여기서 감상하기 버튼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휠로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가 설정한 대로 보고 싶은 겁니다. 이때는 마우스 말고요. 키보드 방향키가 있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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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게 되고요. 키보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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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우측 좌측 버튼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히든 프레임을 말씀을 드렸었죠. 히든 프레임 이제 안 보이는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런 프레임 모양이 없지만은 이런 앵글로 이런 화면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프레임으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써야지 이제 세련된 프레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게 되겠는데, 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아까 우리가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은 이거를 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회전을. 프레임도 역시 선택을 해서 통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돌려볼게요. 여기 밑에 거도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패스 설정이 이미 돼 있죠? 돼 있는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화면이죠? 여기서 보이시나요? 방금 느껴지셨나요?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죠. 이미지가 돌아간 만큼 화면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는 효과,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방금 이제 회전 효과고요. 지금은 이걸 한번 볼게요. 전체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축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그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작아지죠. 이 화면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첫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였잖아요.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슉 하고 들어가는 줌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뒤로 가게 되면은 아주 작았던 거에서 큰 걸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슉 확대되면서 축소되면서 줌 아웃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줌 인, 줌 아웃,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을 별다른 지정 없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돌림으로써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 돌고 확대되고 이동하는 거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나타내기 기능이죠. 나타내기. 없었던 게 생기는 기능. 그런 기능이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패스 설정 모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패스 설정 모드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5번은 너무 작게 돼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원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별이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버튼이 있죠. 숫자 옆에 별이 날아가는 듯한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프레임 내에서 페이드 인 효과 적용이라는 게 나오죠. 페이드 인 효과 적용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 설정하는 건 마찬가지로 한 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재생 버튼이 있죠.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없다가 생기게 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생기는 효과. 됐죠? 여기서 이 별표가 생겼죠. 첫 번째 별표.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X를 누르시면은 그 효과가 또 없어지고요. 다시 우리가 없어진 걸 생기게 하는 페이드 인 효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별표를 누르시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바꾸고 싶은 거는 자, 이 프레임 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 괄호 프레임에서 에그라는 글씨와 계란이라는 글씨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원래는 없었는데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지금 그 화면이 4번입니다. 4번. 계란을 봤다가 아저씨를 봤다가 계란을 봤다가 전체를 보는 이 4번에서 별표 날아가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페이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죠. 에그, 계란도 되고 요 이미지, 아저씨, 화살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전체를 없었다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에그와 계란, 글씨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그를 할래요. 두 번째는 계란을 할래요. 그러면은 별표가 1번,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에그, 계란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던 버튼을 누르고 한번 감상하기. 감상하기 들어오니까 글자가 없어졌죠. 글자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음 버튼으로 가는 거죠. egg, 계란. 우리가 설정한 페이드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설정에서 패스를 변경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갈게요. 좌하단에 이제 패스 설정 모드가 있죠. 이제는 우리 키보드를 한번 단축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 키보드에서 P 버튼이 있죠. P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단축키를 쓰셔야지 이제 프레지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익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로드할 때는 L, 패스는 P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패스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왼쪽 좌측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왔죠. 그런데 패스 설정한 것을 변경도 하고 싶고 지우고도 싶은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지우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패스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개가 1번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1번을 없애고 이 아저씨부터 1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는 이 1번이라는 번호가 있죠. 번호를 잡고 아무렇게나 당겨 보세요. 당기면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이미지에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잡고 이미지를 다시 넣으면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이 숫자를 잡고 캔버스라고 했죠. 이 빈 화면에 두게 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패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에 이 아저씨가 1번이 됐죠. 이 1번을 지워 보겠습니다. 잡고 쭉 끌어서 빈 캔버스에 두게 되면은 삭제 됐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좌측에 미리 보기 화면이 있었죠. 미리 보기 화면에서 손가락 모양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오른쪽 위에 X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 버튼을 누르면은 선택 패스 삭제라는 버튼이 나오죠. X를 누름으로써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를 지울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패스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1번 이 계란과 이 아저씨가 순서대로 1번과 2번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이에 에그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에그라는 글자. 근데 에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6번 가장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6번을 잡혀 있는 왼쪽 미리 보기에서 왼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드래그를 하셔서 1번과 2번 사이에 드랍을 하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1번과 3번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패스 설정을 하고 일단 6번으로 일단 들어왔죠. 이 6번을 잡고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사이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1번과 2번 사이에 보시면은 플러스가 작게 여기 플러스가 작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 쭉 당기시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그 버튼에다가 에그 텍스트에다 갖다 놓고 드랍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1번, 2번, 3번, 1번과 2번 사이에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패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설정하는 방법, 이미지나 심볼이나 텍스트에다가 클릭을 하신다. 클릭을 하고 좌측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 버튼을 누르고 캔버스에 두게 되면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1번과 2번 사이에 패스를 설정하고 싶다. 그럼 중간에 플러스를 잡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그래서 프레즈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주는지까지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프레즈에 대한 모든 것은 배웠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편하게 프레즈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단축키가 있겠죠. 단축키들을 좀 아시면 좋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고요. 자, 아까 단축키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환경 설정 버튼이 있죠.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단축키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물음표 표시가 있어요. 이 물음표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프레즈의 단축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좀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단축키들은 몇 개는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그리는 거, S는 shape, P는 패스 모드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delete backspace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컨트롤 S는 세이브, 세이브 오토 세이브도 되고요. 이런 쇼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 그래서 이 프레지가 미리 지정해 놓은 글씨체, 그리고 배경색,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수정 버튼을 들어오시면은 프레지가 지정해 놓은 테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마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테마 설정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RGB 값을 통해서 배경색, 그리고 타이틀, 제목, 부제목, 내용, 글자체, 색깔,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위저드 버튼 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어드밴스드에 CSS 에디터를 여러분이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프레지 공유하기를 하면은 일단은 프레지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링크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링크를 가지고 들어와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 프레젠테이션도 되고요. PDF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좌측에 보시면 이 패스에 설정된 미리 보기가 있죠. 이 화면 그대로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지를 출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휴대용 프레지 다운로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프레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트레드 만들었으니까 지금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 끝내기 버튼을 누를게요.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 만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내 프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프레지 화면에서
지금 방금 만든 프레지. 우리가 이 지금 계란 누워있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전체 화면도 됩니다. 전체 화면을 누르시고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줌인 줌아웃도 되죠. 이 화면에서 에디트 모드와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축소도 되고요. 확대도 되고요. ESC를 누르면 나오게 되고요. 편집하기를 누르면은 다시 이제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든 프레지를 여기 텍스트 제목 칸에 가면은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와 계란 엔터.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요. 아까 공유도 말씀드렸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항상 돼야 되는데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으면은 USB로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이 꼭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기에는 감상하기인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우리는 이제 퍼블릭 계정이기 때문에 편집하는 기능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숨기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마 퍼블릭 계정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숨기기 버튼으로 옮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공개 버튼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인조이부터 여러분이 숨기기나 비공개 쪽으로 넘길 수가 있게 되는데 공개를 누르게 되면은 공개 옵션이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프레지를 디포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기기를 누르면은 볼 수는 없지만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내 프레지를 다른 사람들이 재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프레지를 복사해 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편집해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재사용 허락 버튼을 누른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마쳤고 프레지로 만드는 예제에 대해서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만든 예제를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저는 프레지를 2011년도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발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레지가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 그든지 뭐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인드맵 같은 거를 그릴 때도 굉장히 쉽고요. 그런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건데 일단 배경으로 일단 대부 아주 유명한 영화죠. 대부의 포스터를 그냥 가져와서 썼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첫 화면에 가시면은 포켓 테일러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글씨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움짤이라고 하죠. GIF 형식으로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은 겁니다. GIF 파일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예제가 베스트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제 감안해서 보시고 이거를 만든 것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은 프레지 기능이 워낙 많이 좋아졌고 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크게 이렇게 기능이 많지가 않았고요.
제가 사용했었던 2011년도만 해도 제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글을 이제 쉽게 쓸 수가 없었고, 한글 쓸 때도 굉장히 귀찮았고, 테마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할 때 쓰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력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프레지를 이용해서 남들과는 좀 다른 색다른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지 사용자들은 프레지와 레주메의 합성어죠. 프레주메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이제 활발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밴드를 좀 했었는데, 이거는 밴드 소개 영상입니다. 뭐 발표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쭉 보면서 밴드에 대한 소개죠. 어떤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단지 이제 소개용으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앵글이 이 도화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돌려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페이드인 효과라고 그랬죠? 이 내에서 없었던 게 생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좀 화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프레지라고 꼭 프레젠테이션에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 이 사진이 있을 때 이런 그림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툴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프레지로 그릴 때 저는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직선과 선, 저기 뭐냐,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 이렇게 프레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볼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해골 모양도 심볼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마인드맵이 많이 쓰이죠. 마인드맵 그리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레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프레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지만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잘 만드는 사람들 거를 많이 보면은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프레지들 많이 보고 따라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프레지 사이트에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지 사이트를 와보시면은 상단에 내 프레지 탐색, 배우기, 고객 지원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일단은 배우기 버튼을 들어가시면은 프레지에서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이라든지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탐색 버튼입니다. 탐색 버튼을 누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지, 공개되어 있는 프레지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해 놓은 프레지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여기에서는 개인 사용자들도 있고요. 기업 사용자들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 하는 그 전문가들이 만든 프레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프레지를 사용했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 프레지, 인기 있는 프레지도 있고요. 오늘의 인기 프레지 탑 15랍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을 뭐 하루에 한 개씩만 봐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탑 15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프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템플릿을 만들었네요. 사용자가 직접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이미지들을 이 심볼과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줌인도 하고요. 패스 설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파워포인트보다 더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주메, 프레주와 레주메를 합한 프레주메 탐색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재사용 가능한 프레지만 보기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복사해서 가서 쓰셔서 바로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유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용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한 프레지에서 이제 잘 만든 것들에는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프레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기 버튼 누르면 여러분 이제 내 프레지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 남들이 만든 잘 만든 프레지를 보고 배우고 분석하고 복사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레지는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 혼자서도 프레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지 회원 가입을 하고 프레지 새로 만들기를 같이 해봤고요. 프레지 가장 중요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이 기본적인 걸 넘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 프레지에 대한 첫 발자국을 같이 뗀 거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프레지를 어떻게 써가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인이시면 직장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프레지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